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진다. 현장 카메라 팀도 직접 포착하기 전까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열고 온갖 쓰레기를 내던지는 사람들, 아무렇지 않다는 듯 버려지는 양심들을 김용선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했습니다. 뭘 던진 거예요? 방금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씨, 너무 많아서. 1000세대가 넘게 모여 사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선 매일같이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집니다. 매일 떨어져요. 네. 매일. 그 미화 아줌마가 네.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네. 그 아줌마가 매일 청소를 하거든. 시간이 그냥 아무 시도 때도 없이. 그거를 어떻게 좀 버리는 거를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지켜서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찍어요. 누가 이러는지도 대략 압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앞뒷발 두 손 다 들은 사람이에요. 청소 싹 해놓으면은 또 돌아서면 또 저기 오고. 경찰도 왔었어요. 오셨는데도 해결이 안 돼. 직접 이렇게 버리는 걸 못 보고 그리고 본 사람은 없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떨어집니다. 선생님. 쓰레기 버리는 곳이 코앞에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삽니다. 그러니 이 날벼락 같은 고공투기가 더 황당한 겁니다. 경찰 신고는 안 되나 이거?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아니야. 오, 뭐야 이거? 파 던졌는데요? 파? 강아지를 키우시는지 배설물 쓰레기가 엄청 많네요. 뭐 배변 패드, 뭐 신문, 휴지, 막 오줌이 묻은 건지 누렇게 그랬네요. 뭘 얼마나 던지는 건지 좀 더 위에서 봐야겠습니다. 창문 밑으로 시커먼 자국이 그동안 얼마나 밖으로 버렸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아랫집들 창문 주변엔 난간에 걸린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창밖으로 불쑥 뭔가를 던집니다. 천천히 다시 보니 달걀 껍데기입니다. 반려동물 배변 패드로 보이는 것과 휴지도 날아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 싱크대 거름망을 창밖으로 턴 후에야 창문이 닫혔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8차례였습니다. 왜 이러는지 직접 물어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김용선 기자인데요. 창문으로 이렇게 음식물 던지는 거를 저희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아줌마가 있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귀를 쓰고 이렇게 하세요? 명절 전날인데. 선생님 수고스럽지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제 전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여기서도 수시로 창문 열고 툭 던집니다. 뭐 휴지에 뭐가 묻은 거죠 이거? 크림인가요? 뭔지 모르겠네요. 엄청 더러운 휴지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이게 뭐야? 분리 내가 버려야 된다. 그냥 막 버리더라고. 분리 내가 버리시라고 했더만 그 다음 방문이 없다고 그거 하는 거야. 여기다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나한테가 사진 찍어주고 사진을 왜 찍었냐고. 쓰레기 무단 투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일 잘해놔도 내가 버리는 게 아닌데 습관이고 공동생활에서 영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황당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A 현장 카메라 팀이 직접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뭘 던진 거예요? 방금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씨, 너무 많아서. 매일 떨어져요. 네. 매일. 그 미화 아줌마가 네.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네. 그 아줌마가 매일 청소를 하거든. 경찰도 왔었어요. 오셨는데도 해결이 안 돼. 오, 뭐야 이거? 파 던졌는데요? 파? 아니에요. 우리 아줌마가 있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귀를 쓰고 이렇게 하세요?
아파트에서 계속 쓰레기를 투척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취재진이 가봤는데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쓰레기가 떨어져서 저희 취재진이 맞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자영 부장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 장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더더군다나 저기는 고층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이제 공동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서 자기 혼자 편하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그 청결이 유지가 되는 건데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저렇게 창밖으로 던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 공동 시설에 떨어져서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보기에도 흉하지 않습니까? 네. 또 청소하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매일같이 저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까? 누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그렇습니다. 취재진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저 그 화면에서 보면 촬영하고 있는데도 창문을 열고 던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것은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예. 습관적으로 저렇게 물건을 버리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공동 거주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굉장히 일탈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쓰레기 투기 주민은 일단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거주하는 주민이 던진 게 맞다는 것 같고요. 일단 100만 원의 과태료는 가능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요. 아파트와 관련된 또 다른 사연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윗집 주민이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려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사연이 전해진 건데요. 허주연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누가 봐도 생선을 저렇게 말려놓으면 냄새가 곳곳으로 퍼질 것 같은데 저거 뭐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 층간소음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층간 냄새 문제입니다. 예. 사실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뭐 형사처벌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데시벨이라는 객관적인 측정 장치가 있고 일정 데시벨 이상을 특정 시간에 넘는다고 하면 이게 인간의 어떤 수인 한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참을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고통을 준다는 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실험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걸 녹음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 좀 다소간 제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냄새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떤 법원에 가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판사님한테 이런 냄새가 난다. 이것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것까지 입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판사님한테 냄새를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주관적인 거네요. 냄새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 흡연이라고 하면 담배의 어떤 탈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표화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선 말리는 냄새를 어느 정도까지 이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구성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네. 실무적으로는 어려운데 아파트 공동관리 규약으로요. 이런 식으로 생선 외부에서 말리게 된다고 하면 냄새뿐만 아니라 벌레가 꼬이면 위생상 문제, 새들이 와서 뭐 분변을 문제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 않기로 정하고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의 페널티를 정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강접강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공공생활에 있어서 에티켓은 그냥 알아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나 눈이 오는 건 당연할 텐데 쓰레기가 떨어진다.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요. 아파트 창문을 열고 온갖 쓰레기를 내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는 양심들. 저희 채널A가요. 밀착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뭘 던진 거예요? 방금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씨, 너무 많아서. 1000세대가 넘게 모여 사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선 매일같이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집니다. 매일 떨어져요. 매일. 그 미화 아줌마가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 매일 저 청소를 하거든. 시간이 그냥 아무 시도 때도 없이. 그거를 어떻게 좀 버리는 거를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집에 서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찍어요. 누가 이러는지도 대략 압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앞뒷발 두 손 다 들은 사람이에요. 청소 싹 해놓으면은 또 돌아서면 또 저기 오고. 경찰도 왔었어요. 오셨는데가 해결이 안 돼. 직접 이렇게 버리는 걸 못 보고 그리고 본 사람은 없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떨어집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 코앞에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삽니다. 그러니 이 날벼락 같은 고공투기가 더 황당한 겁니다. 경찰 신고는 안 되나 이거?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아니야. 오, 뭐야 이거? 파 던졌는데요? 파? 강아지를 키우시는지 그 배설물 쓰레기가 엄청 많네요. 뭐 배변 패드, 뭐 신문, 휴지, 막 오줌이 묻은 건지 누렇게 그랬네요. 뭘 얼마나 던지는 건지 좀 더 위에서 봐야겠습니다. 창문 밑으로 시커먼 자국이 그동안 얼마나 밖으로 버렸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아랫집들 창문 주변엔 난간에 걸린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창밖으로 불쑥 뭔가를 던집니다. 천천히 다시 보니 달걀 껍데기입니다. 반려동물 배변 패드로 보이는 것과 휴지도 날아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 싱크대 거름망을 창밖으로 턴 후에야 창문이 닫혔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8차례였습니다. 왜 이러는지 직접 물어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김영선 기자인데요. 창문으로 이렇게 음식물 던지는 거를 저희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아줌마가 있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귀를 쓰고 이렇게 하세요? 명절 전날인데. 선생님 수고스럽지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제 전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여기서도 수시로 창문 열고 툭 던집니다. 뭐 휴지에 뭐가 묻은 거죠 이거? 크림인가요? 뭔지 모르겠네요. 엄청 더러운 휴지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이게 뭐야? 불을 내가 버려야 된다. 그냥 막 버리더라고. 불 내가 버리시라고 그랬더니 그다음 방금 또 못. 여기다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일 잘해놔도 내가 버리기가 아니라 습관이고 공동생활에서 이런 맞지도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는데 10,000원을 요구했다는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당시 한바탕 홍역을 치렀죠. 정부며 지자체며 싹 바꾸겠다고 공언했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 정말 달라졌을까요? 송채은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건 돈보다는 신뢰의 문제일 겁니다. 사장님 꼬마 김밥 몇 개 나와요? 6. 그 꼬마 김밥 하나 주세요. 꼬마 김밥? 네. 4,000원이에요 이거는. 요거 3,000원짜리. 3,000원. 4,000원짜리는 달라요? 깻잎. 아, 깻잎이 있어서. 4,000원짜리 김밥은 메뉴판에도 없습니다. 1,000원 더 비싼 깻잎 김밥 안내도. 그러니 둘 중에 뭘 먹을 거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모르면 그냥 1,000원 더 비싼 거 먹는 겁니다. 20분 전 이 집에 다녀간 우리 PD처럼 말입니다. 잔치국수랑 꼬마김밥이랑 잔치국수 하나, 꼬마 김밥 하나. 진짜 맛있어. 김밥 찍어자. 이 깻잎 해달가로 1,000원 더 낸 사실도 PD는 나중에 알았답니다. 석 달 전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이 그랬습니다.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더 있는데. 여기랑 똑같잖아. 아이고. 순대만 김밥으로 바뀌었을 뿐 조금 더 비싼 게 자연스레 상에 오르고 손님은 뒤늦게 의문을 갖는 일이 같은 곳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오해일까요? 10,000원 내가 섞어달라고. 그러면 10,000원이요. 내가 8,000원인데 왜 10,000원 받냐. 좀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광장시장 노점이 198개입니다. 바가지 논란 이후 변화의 몸부림도 있었습니다. 어저께 가서 교육받고 왔어요. 그렇게 걸리면 나머지 사람 전체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 2시간씩. 말하는 거에 따라서도 상대방이 느끼는 게 틀린 건데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걸린 사람 한두 집밖에 걸리냐고. 전체가 막 바가지 쓰이는 것처럼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양식껏 장사 잘해요. 친절하게. 사흘간 이곳을 돌았습니다. 일부 점포의 이런 모습도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가도 돼요? 네? 계절채? 네. 빈대떡 하나 포장되나요? 상인회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개선될 거예요. 더 깨끗하게 청결하고 가대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겪은 김밥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김밥 3,000원짜리 주문했는데 4,000원짜리 이렇게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거 좀 잘하라고 교육시키고 있고 지금 그런 데서 조금 미진하더라고. 우리가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잘못했죠 우리가. 근데 상인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종로구청은 3년 안에 노점 실명제를 완성하고 벌점제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본인들도 이제 책임감을 갖고 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불공정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장시장은 바가지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앞으로도 못하게 해야지. 뭐 조금 몇 개 주고 몇천 원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잖아.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네, 서울의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희 채널A 기자가 직접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꼬마 김밥 몇 개 나와요? 6개. 그 꼬마 김밥 하나 주세요. 꼬마 김밥? 네. 4,000원이에요 이거는? 요거 3,000원짜리. 3,000원. 4,000원짜리는 달라요? 깻잎. 아, 깻잎이 있어서. 근데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써있네. 그냥 꺾었잖아. 아이고. 간혹 내가 섞어달라고. 그러면 10,000원이요. 내가 8,000원인데 왜 10,000원 받냐. 좀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지난해 11월에도 이렇게 순대를 시켰는데 가격이 8,000원이라고 했는데 고기를 좀 주더니 10,000원을 받겠다라고 했었고요. 저희 취재진이 다시 가봤더니 3,000원짜리 김밥을 꼬마 김밥을 시켰는데 깻잎이 들어갔다고 해서 4,000원을 받았다. 근데 메뉴판은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영상 지금 같이 보셨는데 바가지 논란 불거진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소비자로서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기자들이 저렇게 가서 취재했을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광장시장의 홍보 효과는 대단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일부 상인들이 과거의 행태를 똑같은 수법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1월에 불거졌던 저 이른바 순대 바가지 논란, 저 때와 지금 수법이 똑같은데요. 네. 메뉴판에 그때는 표시가 돼 있었어요. 8,000원 순대 8,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순대 주세요라고 했더니 10,000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10,000원짜리 순대 시킨 적 없다라고 했더니 고기 섞어주지 않았냐. 그런데 저희는 고기 섞어달라는 요청한 적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섞어줬으니까 10,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10,000원짜리를 강매했던 수법이거든요. 네. 지금 똑같습니다. 꼬마 김밥 시켜서 3,000원이라고 했는데 깻잎 한 장 추가한 건 4,000원인데 이번에는 메뉴판에 가격 표시 안 하고 미리 고지하지 않고 깻잎 김밥을 이른바 강매를 한 겁니다. 명백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고요. 특히 우리가 사기라는 것이 뭔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해서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네.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 안 했을 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봐서 이 중요한 내용을 말 안 하고 파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해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뭐 1,000원, 단가가 1,000원, 2,000원 이러다 보니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득이 늘어나면 그리고 설령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안 찾게 되면 결국에는 광장시장 모두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빠른 개선이 지금이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광장시장의 노점이 198개나 된다고 하고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또 일부 점포의 문제인데
광장시장이라고만 나가니까 사실 좀 제대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까지 좀 피해를 입는 상황이거든요. 구자영 부장님,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거니까 어떻게든 좀 근절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그 상인회 자체의 그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정량, 정가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메뉴판에 그림을 다 넣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면 어느 정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광장시장에는 외국인 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이 즐겨 찾는 외국어로 된 이 메뉴판도 구비를 해서 외국인들도 이 착오하지 않도록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만큼의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이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자정 노력이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관계 당국이 네. 불시에 검문해서 만약 한 번이라도 다시 저런 이 악덕 상흔이 발견이 된다라면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도 적용을 해서 이번 기회에 광장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래시장 어디를 가더라도 예. 믿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관계구청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점포의 문제라는 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금값 호황에 종로 귀금속 거리는 활기를 띠는데 상점가 안에선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속으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가짜금이 시장에 파고들고 있는데 너무 감쪽 같아서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 카메라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롱한 이것들이 진짜 순금이라면 한 3억 원쯤 할 겁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이거를 시료를 보냈더니 이게 62.3%라고. 텅스텐이란 금속을 섞었습니다. 버젓이 순금인 척 돌던 걸 잡아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본 것도 전체 다가 중국 스타일의 디자인들이에요, 지금. 하지만 이 정도 유통이 있다면 거의 어떤 단체가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 중에 뭐가 가짜 같으십니까? 사실 다 가짜입니다. 초기 모델은 잘라만 봐도 압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것의 완성도는 기가 찹니다. 잘라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텅스텐 알갱이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고, 이번에 이제 중국 그 친구들이 아예 파우더식으로 보이지 않게끔. 잘라도 녹여도 좀 티가 안 나는. 전혀. 잘라도 똑같고. 잠깐 한번 잘라봐 줄까? 진짜 순금과 비교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봐도 모르겠는데 어느 게 진짜였죠? 이게 진짜. 이거는 아까 텅스텐이 들어가 있는. 단면이 똑같아요. 야, 이건 모르겠다. 네. 불에 녹여도 똑같아요. 종로 귀금속 거리에는 가짜금 경고문이 나붙었습니다. 거리를 가다 보니까 업계도 심각성을 느끼는지 이렇게 긴급 담화문까지 내걸고 있네요. 귀금속 거리에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업체들이 사비 들여서라도 가짜금 막는데 사투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최종 소비자 손에 닿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660돈이었는데 여기서 작업한 것 중에 300돈이 날라갔어요. 나머지가 다 텅스텐이었고. 3개월 동안 받았던 피해 액수로 따지면 7, 8천만 원 정도 피해를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계통이 그 피해를 보지 않은 집이 있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누가 이걸 유통시키는 걸까요? 흔적은 곳곳에 남았습니다. 대범하게 종로의 금 감정소를 뚫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먹거든요.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여기서 했는데 텅스텐이 나온 거예요. 그걸 불렀는데 딱 저거 확인하니까 돌아가. 여기 왔다 도망가신 분은 뭐 상황이나 그런 거는 따로. 중국인이라고 불러요. 중국인들이라고. 업체들 사이에서는 감정소마저 뚫렸다는 말도 돕니다. 그냥 찍어도 한 9분, 7, 9분만 1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그냥 표면 같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실에서도 고객을 해줬으니까 있고 이제 받았는데 막상 녹여보니까 그 안에 텅스텐이 섞여있어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매업체들 사이에서는 중국금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아니야. 매입을 안 해. 그걸 비싼데 한 번씩 사면 큰일 나. 중국금이라고 하면 돌아가. 문제는 돈과 사람,
장비까지 총동원한 업체들의 가짜금 방어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제조 단계에서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시점에 이거보다 더 교묘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건 사기고 기망입니다. 장난을 친 거를 갖다 판매를 하고 그거를 수익을 얻은 겁니다. 피해 본 사람들이 특정될 수 없으니까 그냥 봐줄게요. 방면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장 카메라 유찬입니다. 금값 호황 때문에 이 종로 귀금속 거리가 활기를 최근에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점가 안에서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금이 시장에 파고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내용 얼마 전에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더 또 진화해서 이제는 녹여도 잘라봐도 가짜를 구분해낼 수 없는 가짜 금덩이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A 기자가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영롱한 이것들이 진짜 순금이라면 한 3억 원쯤 할 겁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이거를 시료를 보냈더니 이게 62.3%라고. 텅스텐이란 금속을 섞었습니다. 버젓이 순금인 척 돌던 걸 잡아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본 것도 전체 다가 중국 스타일의 디자인들이에요, 지금. 하지만 이 정도 유통이 있다면 거의 어떤 단체가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 중에 뭐가 가짜 같으십니까? 사실 다 가짜입니다. 초기 모델은 잘라만 봐도 압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것의 완성도는 기가 찹니다. 잘라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텅스텐 알갱이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고, 이번에 이제 중국 그 친구들이 아예 파우더식으로 보이지 않게끔 잘라도 녹여도 좀 티가 안 나는. 전혀 잘라도 똑같고. 잠깐 한번 잘라봐 줄까? 진짜 순금과 비교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봐도 모르겠는데 어느 게 진짜였죠? 이게 진짜. 이거는 아까 텅스텐이 들어가 있는. 단면이 똑같아요. 야, 이러면 모르겠죠. 네. 불에 녹여도 똑같아요. 종로 귀금속 거리에는 가짜금 경고문이 나붙었습니다. 거리를 가다 보니까 업계도 심각성을 느끼는지 이렇게 긴급 담화문까지 내걸고 있네요. 귀금속 거리에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업체들이 사비 들여서라도 가짜금 막는데 사투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최종 소비자 손에 닿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660돈이었는데 여기서 작업한 것 중에 300돈이 날라갔어요. 나머지가 다 텅스텐이었고. 3개월 동안 받았던 피해 액수로 따지면 7, 8천만 원 정도 피해를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계통이 그 피해를 보지 않은 집이 있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누가 이걸 유통시키는 걸까요? 흔적은 곳곳에 남았습니다. 대범하게 종로의 금 감정소를 뚫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먹거든요. 손님을 네. 모시고 왔는데 여기서 했는데 텅스텐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걸 불렀는데 딱 저거 확인하니까 들어가. 여기 왔다 도망가신 분은 뭐 성함이나 그런 거는 따로. 중국인이라고 몰라요. 중국인들이라고. 업체들 사이에서는 감정소마저 뚫렸다는 말도 돕니다. 진짜 찍어도 한 9분, 7, 9분만 1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그냥 설명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실에서도 고민을 해줬으니까 있고 이제 받았는데 막상 녹여보니까 그 안에 텅스텐이 섞여있어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매업체들 사이에서는 중국금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이건 아니야. 매입을 안 해. 그건 비싼데 한 번씩 사면 큰일 나. 중국금이라고 하면 돌아가. 문제는 돈과 사람, 장비까지 총동원한 업체들의 가짜금 방어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제조 단계에서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시점에 이거보다 더 교묘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건 사기고 기망입니다. 장난을 친 거를 갖다 판매를 하고 그거를 수익을 얻은 겁니다. 피해 본 사람들이 특정될 수 없으니까 그냥 봐줄게요. 방면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장 카메라 유찬입니다.
치우고 치워도 이런 쓰레기산이 다시 쌓인다고 합니다. 근처에 사는 외국인들이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국의 언어로 내건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나몰라라 버려지는 무책임한 양심들, 권경문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그냥 툭 던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유를 물으려고 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채널A라고 한국어 몰라. 저기 버리면 안 되는데 아셨어요? 안 돼, 여기다. 여기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하지만 공원 주변은 쓰레기 무단 투기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써붙여놔도 소용없습니다. 상당수가 외국인 거주자랍니다. 내 땅에다가 싸가지 때려보고 싶은 심정이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버리면 나가 쫓아가요. 또 불러. 이거 들으라. 여기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밤에 갖다 버려버려. 밤에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집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가. 투기의 낮밤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왜 버리신 거예요? 엄마 버렸어요. 방금 뭐 버리신 거예요? 몰라요. 방금 외국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인데 플라스틱 통이랑 용기랑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막 뒤섞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에도 또 버리러 옵니다. 내가 다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죠. 여기가 이제 현수막도 붙어 있고 버리는 곳이 있는데 처음 봤네 이거. 분리는 고사하고 음식물과 뒤섞여 처치 곤란입니다. 외국어 적힌 상품들이 튀어나옵니다. 막 버려도 다 치워가니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제대로 안 치워가면 어떻게 하면 또 민원을 넣어요. 한국 분들은 네. 제대로 안 쳐간다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돌아서 오면 또 벌어져 있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의류 수거함에서도 옷 대신 쓰레기가 나옵니다. 외국인들도 많아서 열심히 사는데 좋은 앞에 버리고 가고 운동을 쓰는 거 사람들도 진짜 모습을 보고 싶냐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려면 5시쯤 나오시면. 그래서 가봤습니다. 성인 허벅지 높이만큼 쌓인 무단 투기의 흔적. 소복히 내린 눈으로 축축한 이 무단 투기를 누군가는 또 치워야 할 겁니다. 뭔가 좀 갖가지 더러운 것들, 머리카락, 여자 건가 봐요. 봉투 안에 또 봉투가 일반 쓰레기들. 이거 뭐죠? 촛불. 이게 뭔지 모르겠어. 휴지 더러워. 촉촉해요.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 라는 말이 공허합니다. 감시할 테면 해보라는 걸까요? 카메라 앞은 쓰레기산입니다. 쓰레기를 그렇게 청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골탕 먹이면 되냐? 감시만. 많이 해요. 해도 뭐 뭐 조건이에 덕분에 하나 못 잡는다고 뭐 순간에 홀 뿌리고 갓뿌리 있어. 이제 저희 봉투를 써서 버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예, 검정 봉투에다가 받아 버리는 게 많죠. 나 편하겠다고 버린 이 쓰레기로 너무 많은 사람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집 앞에다 배출하는 게 맞는데 나쁜 냄새 나니까 종량 제품 없이 막 비닐봉투채로 막 없던 거 버리고 막 쌓아놓고. 현장 카메라 권경문입니다. 치우고 치워도 쓰레기산이 다시 쌓이는 이유가 뭘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각국의 언어로 내건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나 몰라라 버려지는 이 무책임한 양심들. 우리 채널A의 권경문 기자가요.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길게 이 영상에 다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냥 툭 던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유를 물으려고 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채널A라고 한국어 몰라. 저기 버리면 안 되는데 아셨어요? 안 돼, 여기다. 여기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하지만 공원 주변은 쓰레기 무단 투기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써붙여놔도 소용없습니다. 상당수가 외국인 거주자랍니다.
내 땅에다가 싸가지 때려보고 싶은 심정이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버리면 나가 쫓아가요. 또 불러 이거 들으라고. 여기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밤에 갖다 버려버려. 밤에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집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 투기에 낮밤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왜 버리신 거예요? 엄마 버렸어요. 방금 뭐 버리신 거예요? 몰라요. 방금 외국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인데 플라스틱 통이랑 용기랑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막 뒤섞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에도 또 버리러 옵니다. 떼개지 다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죠. 여기가 이제 현수막도 붙어 있고 버리는 곳이 있는데 처음 봤네 이거. 분리는 고사하고 음식물과 뒤섞여 처치 곤란입니다. 외국어 적힌 상품들이 튀어나옵니다. 막 버려도 다 치워가니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그대로 안 치워가면 어떻게 하면 또 민원을 넣어요. 한국 분들은 네. 제대로 안 쳐간다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돌아서 오면 또 벌어져 있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의류 수거함에서도 옷 대신 쓰레기가 나옵니다. 외국인들도 많아서 열심히 사는데 좋은 것도 버리고 가고 운동을 쓰는 거 사람들도 많아서 진짜 모습을 보고 싶냐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다만 5시쯤 나오시면 그래서 가봤습니다. 성인 허벅지 높이만큼 쌓인 무단 투기의 흔적. 소복히 내린 눈으로 축축한 이 무단 투기를 누군가는 또 치워야 할 겁니다. 온갖 갖가지 더러운 것들, 머리카락, 여자 건가 봐요. 봉투 안에 또 봉투가. 일반 쓰레기들. 이거 뭐죠? 오빠 이게 뭔지 모르겠어. 휴지 더러워. 촉촉해요. 쓰레기를 일단 소개했다. 라는 말이 공허합니다. 감시할 테면 해보라는 걸까요? 카메라 앞은 쓰레기산입니다. 쓰레기를 그렇게 청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골탕 먹이면 되냐? 감시 많이. 많이 해요. 해도 뭐 뭐 조건열에 바꾸면 하나 못 잡는다고 뭐 순간에 홀 뿌리고 가버리지. 이제 저희 봉투 써서 버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예, 검정 봉투에다가 받아 버리는 게 많죠. 나 편하겠다고 버린 이 쓰레기로 너무 많은 사람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집 앞에다 배출하는 게 맞는데 나쁜 냄새 나니까 종량제 없이 막 비닐봉투채로 막 먹던 거 버리고 막 쌓아놓고. 현장 카메라 권경문입니다.